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 심리미술랭 2화로 가져온 주제는요, 바로 책임감입니다. 최근 뉴스를 한 편 봤는데, 그 뉴스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자영업자분들이 요새 이 젊은 세대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신뢰감을 잃고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신뢰를 잃고 있냐, 이렇게 인터뷰하니까요, 그분들이 대답하시기를 때로는 늦은 시간 지각하고, 때로는 아예 나오지 않거나, 자기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불편한 어떤 상황 속에서 혹은 내가 하다가 힘들면 쉽게 그만둔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요새 그 젊은 세대, 특히 이 MZ 세대라고 하죠. 이 MZ 세대의 그런 고용적인 측면에서의 신뢰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안 좋은 인식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 거고 또 이런 심리들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MZ세대. 과연 진짜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최근 20대 초중반 세대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뉴스 때문이었죠. 그 뉴스가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뉴스거리가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결국엔 그 자영업주들 분들의 그런 불만이 있었더라고요. 그분들의 공통된 불만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엔 지각 혹은 불성실 혹은 근무 태만, 아예 무단으로 결근하기, 이런 근무에 대한 태도나 성실성, 이런 자세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때로는 전화가 온다고 하네요. 누구로부터가 전화가 왔냐? 부모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몸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아시기에 내가 아프고 내가 못 갈 것 같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무언가 그만둬야 되거나 지각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보통 누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죠?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전화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최근에는 자꾸 부모님의 전화가 여기저기서 들릴까? 심지어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대표적으로 대학교에서도 그런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새는 자꾸 본인이 나서서 무언가 주도하기보다는 자꾸 부모님이 대리로 무언가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또 반대로 본인이 나서서 행동을 주도해야 될 시기마다 부모의 개입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그 상황을 회피하고 무단으로 혹은 말하지 않고 태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 20대 초중반 세대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겠죠. 이런 경우를 보면은 어떤 게 부족했냐? 책임감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단지 이걸 책임감이라 부르지 않고요. 어떤 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냐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인식의 부재.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었을 때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흔히 말해서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이 연출될 거냐라는 그런 인식의 부재란 뜻이에요. 결국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반발작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고민하지 않고 행동을 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책임이란 건 내가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나오는 그 상황에 대한 가정,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오롯이 나의 몫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바로 책임에 대한 것들일 겁니다. 결국엔 단순한 책임의 부재라기보단요, 아예 내 행동이 어떠한 것으로 연결될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했다라는 것이겠죠. 흔히 말해서 이것들이 뭐로 발전될까요? 바로 사회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어찌 보면 요즘 MZ 젊은 세대가 사회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 이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었을 때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었을 때 어떤 나비 효과로 연계되어서 어떠한 상황이 연출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깊은 배려심과 그런 가정을 두지 않고 그냥 당장의 나를 위해서 당장의 그 불편함,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본인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최근에 이런 사건도 많았던 것 같아요. 바로 동덕여대 사건이죠. 동덕여대 사건은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너무나 조명했던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동덕여대 사태는 무엇이었냐면 결국에 이 동덕여대가 공학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이런 시위를 겪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 동덕여대 사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그 시위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집어 던지고 단 한 가지 사건만 기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동덕여대 사건에서 어떤 뉴스 영상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교무처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무단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는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여기 책임자 나와봐요. 책임자 나랑 이야기 좀 하게. 여기 담당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책임자 나와봐요 했는데 그곳에서 불법 점거를 했던 학생들 중에서 아무도 본인이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자고 내가 담당자고 내가 이들의 대표다 라고 말하면서 나섰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무처장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목소리 높게 소리 높여서 반발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과연 그렇게 높은 언성으로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책임자 나와봐요 라는 소리에 일동 갑자기 침묵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랬던 큰 소리 쳤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왜 책임을 묻는 자리에 있어서는 왜 회피하고 왜 무관심 혹은 무대답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제가 현 대학의 상황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저의 모 대학교의 이야기였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최근에 학생회 회장을 선거하는 기간이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동기와 아는 후배들의 이야기로 제가 듣게 되었는데 이 다음 학생회를 뽑아야 되는데 이 다음 학생회장을 선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듣기로 또 제가 생활하기론 이 학생회장이 한 명만 나와서 단일 후보가 된 경험은 여럿 있었어도 아무도 안 나왔던 적은 극히 드물거든요. 제가 이미 들어본 적도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학생회장의 자리를 맡기 싫어했고 그래서 아무도 그 자리에 지원하고 싶은 사람도 또 지원할 만한 용기 있는 사람과 능력이 있는 사람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고민했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결국엔 그 누구도 사실 능력과 용기보단 책임을 지는 자리에 대해서 크게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동덕여대 사건과 제 모교 또 여러 대학교들의 상황에 제가 입거하면요.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유독 회피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들은 왜 이 책임의 자리에서마다 회피를 하게 되는 것일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는 많이들 나서죠. 내가 어떤 축하받는 자리가 있고 어떤 좋은 자리가 있고 또 동덕여대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동덕여대가 이제 시위를 하고 그 학교 측의 입장에서 반발을 하면서 대응을 했었을 당시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또 대표자가 누구예요? 또 내가 대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분명 처음 사태가 벌어졌었을 때는 본인이 책임질 것처럼 큰 소리 높여 주장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샌가 상황이 점점 학생 측에 불리하게 전개되자마자 그런 여론과 그런 큰 소리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인재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환경 속에는 이 사람들은 모르는 척을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다들 선의에 입거해서 또 이 기회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많이들 도전을 하지만 막상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모두가 그것들을 회피하느라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회피, 이 방어 기제는 도대체 왜 일어날까? 결국엔 내가 어떠한 리스크, 위험성을 책임지기 싫은 또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어떤 악영향이 올까? 이런 겁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회피하게 되는 그런 책임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MZ세대는 과연 진짜 이 책임감이 정말로 결핍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 MZ, 저는 너무나 듣기 싫은 단어지만 이 특정 세대들이 그럼 과거의 세대, 그 전의 세대, 또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의 여러 젊은 세대들에 비교해서 책임감이 많이 약해졌었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용기 있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책임감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표로서 설명드릴게요. 과연 우리가 전에 비해서 물론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다양한 게 변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한 부분입니다. 그 지표는 무엇이었냐? 이혼. 여러분, 이혼율 증가했죠? 옛날에 비해서. 또 반대로 이직률, 직장을 옮기는 행위죠. 직장을 옮기는 행위 역시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또 새로운 문제들 이야기들이 많죠. 제 친구들도 많이 겪고 있는 문제들인데 백수도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취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 혼자 살래요. 혹은 우리 결혼하지는 말고 평생 연인 사이로서만 지내자. 그러다가 우리 결혼은 안 했으니까 뭐 서로 사이가 소원해지고 뭔가 서로의 이익이 없었을 때는 뭐 헤어지고 또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도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뭐가 늘어났냐? 갈등 역시도 늘어났죠. 사실 제가 동덕여대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흔히 말해서 남녀 갈등도 젠더 갈등도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최근에 엄청 많아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나름 유튜버로서 유튜브를 뭐 자주 챙겨보고 나름 즐겁게 소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요새 보면은 조금은 유튜브가 싫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점점 너무 자극적인 뉴스와 갈등을 조장하고 이 갈등을 또 이용해서 유튜브 속에서 조회수나 혹은 여러분들의 그런 뭐 동조, 선동 이런 것들을 얻으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 문제가 대두되고 커지는 게 굉장히 싫은 사람입니다. 왜냐? 결국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막상 현실을 살아가 보면 딱히 이런 갈등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부분도 우리가 살아가면 사소한 갈등이 있는데 마치 이런 사소한 갈등이 이 세상의 주류이자 이 뉴스, 우리나라의 현실이자 이렇게 부풀려서 과대 해석하는 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향성이 최근 많은 SNS나 언론에서 팽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갈등 조장, 이런 것도 과연 왜 계속 비전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갈등 조장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하거나 반응을 할까? 결국 이건 역시도 바로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마지막인데요. 가장 저는 크다고 보죠. 뭐냐면 출산율은 반대로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부정적인 지표는 올라가고 있는데 출산율, 긍정적인 지표는 반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들이 왜 알을 많이 낳고 새끼를 많이 낳겠어요? 다 생존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결국 우리들의 생존이 안정성이 보장되었을 때 사람은 자연적으로 출산율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가 왜 그러면 이런 출산율이 저조할까?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행복도가 낮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엔 내가 애를 키울 수 없을 거야 라는 자기 불확신뿐만 아니라 책임감의 결핍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부모를 보면서 우리들의 부모를 보면서 나는 우리 부모처럼 내가 아이를 길러서 저렇게 책임감 있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내 삶 지금 행복하고 책임지기도 바쁜데 내가 아이를 낳아서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거고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고민과 걱정이 결국에는 1년 더, 2년 더, 몇 년 더 늦게 출산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결혼을 늦게 하면 출산도 어려워집니다. 결혼을 일찍 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할 확률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결혼도 늦게 해, 또 아이도 늦게 가져. 그럼 그 다음에 2세, 3세는 더욱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리스크가 있는 행동으로
점점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표가 말해준다. 제가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거리, 수없이 많은 지표들을 제가 예시로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당장에 공감하실 만한 이 젊은 MZ 세대들의 주류의 그런 지표들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새 이런 문제로 굉장히 시사거리가 많은데 이런 지표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가? 많은 MZ 세대들,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감이 부재하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나이 때 엄마, 아빠, 저희의 부모님 세대 분들은 다 결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인 뭐 취직의 어려운 문제도 있겠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제 삶도 정말 이렇게 건설적이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빠듯하거든요. 근데 과연 저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몫까지, 또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 가정, 가족, 내 아이의 몫까지 내가 책임을 다해서 내가 그런 위험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내가 진짜 행복해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MZ 분들도 이런 무의식적인 걱정과 고민 속에 살아갈 것이고 또 이 MZ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 역시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요새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더 젊은 10대들의 이야기도 포함되겠죠.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 모두가 책임감이 점점 부재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의 결핍, 결여가 과연 어떠한 것들로 확대되는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책임감이 없으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반대로 이 책임감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